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덴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호방건설의 CDE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호방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30대 건설사 중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IT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하신 박승 부장님은 호방건설 DI실 설계팀에 소속되어 계시고 타 회사 근무 시 오토데스크 빈 가이드의 주 저자로 활약을 하신 업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 부장님,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방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승 부장이라고 합니다. 호방건설에서 BIM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 사회를 국장님이 직접 봐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로 CD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CD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 CD 학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CD 학회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엔지니어링의 약자로 해서 다르게 의미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CD는 제가 보니까 커먼 데이터 인바이런먼트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 데이터 환경이라는 뜻으로 해서 BIM의 보편화와 함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승 부장님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방건설 CD 활용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협업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건설하는 이야기를 오늘 CD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CD, 빔, 그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빔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다음 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왜 현장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먼저 해야지 CD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먼저는 빔 니즈랑 어떤 전략에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요. 니즈 없이 무턱대고, A부터 Z까지 빔을 이용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빔의 어떤 기술적인 제약이 높았던 것도 있어요. 무조건 빔을 한다라고 하면 협업 어떤 그 관계자의 어떤 역할 상관없이 빔 저작 도구를 요구한다든지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므로 생긴 어떤 비용 부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빔 인식 부족에 대한 부분들도 빔이 현장에서 빔 데이터가 잘 만들어져도 지속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 니즈가 좀 명확해야 돼요. 현장 특성에 맞게 빔 니즈가 처방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 진단이 돼서 현장에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빔 솔루션들이 선택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빔 기술 또한 예전처럼 너무 문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누구나 쉽게 협업이 가능한 어떤 기술로서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도면을 누구나 다 그릴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도면을 볼 줄 알면 되는 거지. 도면을 그릴 줄 알면 다 그려야 되는 그런 기술을 어떤 를 요구하는 건 아니듯이 쉽게 누구나 도면 보면 현장에서 시험이 가능하듯이 데이터를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볼 줄 알면 그렇게 되도록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빔 제작 도구, 예전에 말하면은 테클라라든지 레빗이라든지 그런 툴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CD라는 환경에 들어서 로그인만 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고성능 PC에 대한 그런 환경 요청이 그런 것들이 부담이 덜 하겠죠. 당연히 비용이 부담이 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그 전문 인력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빔 현장에서도 빔 전문 인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빔 운영 어떤 롤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어떤 협업자들에 대한 빔 교육도 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모든 인원들이 빔에 대한 인식이 빔으로 같이 전환하겠다는 인식이 내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CD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Common Data Environment라고 뭐 딱딱하게 얘기하면은 공통 데이터 환경이라는 건데요.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를, 건설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에 집중을 해서 하나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해서, 오류가 없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도면들이 계속 변경 수정되면서 어떤 버전의 도면이 최종인지 모르고 잘못된 도면들이 오시공을 발생시키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오류와 중복이 없도록 건설 프로젝트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최근 트렌드는 자동화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CD라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CD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먼 뭐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를 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협업하고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스트럭션 하는 것들이 CD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도면, 문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버전 관리에서 싱글 데이터로서, 싱글 소스로서 최종 데이터 하나만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런 환경들이 서버 기반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서버 환경으로 되는 CD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기능이 이 CD가 원하는 것들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로서 많이 오늘 주로 보시게 될 트림블 커넥트 같은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그런 환경과 스탠다드를 얘기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CD를 갖고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니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데이터 접근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공유할 건지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코비드-19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많이 해결이 됐는데 과거 몇 년 전 최근에 그 코비드로 인한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점 거기서 드러났던 협업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CD로 해결돼야 됐을까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확실성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걸 시공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CD란 걸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접근 속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현장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관리되고 분석하고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문서를 관리하고 버전 관리하고 공유하고 배포하는 어떤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채택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전 사진과 같아요. 좌측에 보시는 사진들은 데이터를 현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서도 있었죠. 이게 2016년 한 7, 8년 전 사진이에요. 그 스칸스카에서 빔박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빔 모델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도면을 보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아주 이제 선두적인 어떤 빔 활용하는 건설사에서 이렇게 활용했다는 어떤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빔을 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했었죠. 종이 도면, 그다음에 현장과 사무실의 거리를 어떤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우리는 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쓰다 보면 상당히 크죠. 사람보다 더 크죠. 어떤 중량, 그리고 이동에 대한 불편도 있고요.
그다음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원도 공급돼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네트워크도 해결이 돼야 되고 네트워크 해결 안 되면 결국은 USB를 또 현장 사무실 가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최근에 디바이스 그다음에 통신 많은 환경들이 좋아졌죠. 그래서 과거에 저는 사무보다 더 큰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끌고 왔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작은 스마트 패드로 모든 데이터들을 통신을 이용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호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그런 것들이 빔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통신 기술, 디바이스, IC,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같이 발전을 하면서 급격하게 최근에 CD라는 어떤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D라는 것도 국장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좀 생소한 어떤 그런 네. 단어예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좀 오래전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런 기술이 이제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장의 그 데이터들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현장의 어떤 시공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상세도,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드론 데이터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업무 관련된 리스트들,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어떤 다른 매체로, 다른 형식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른 뷰어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각기 다른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 오류들, 중복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CD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죠.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그 최신 데이터를 버전 관리에서 배포하고 공유하면서 모든 관계자들이 잘못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 건설 같은 경우는 그 DT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회사예요. 회사에 보면 서버가 아주 민감한 데이터 외에는 서버에 데이터가 없고 거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도면들을 클라우드로 쉽게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디서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트윈볼 커넥트 같은 CD 환경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정확하게 말하면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 간에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트윈볼 커넥트에서 수집되고 공유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저희 이제 MS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트윈볼 싱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 RPA를 이용해서 백업이 되고 동기화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클라우드 안에서 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같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집중되듯이 가상 공간 안에 버추얼 컨스트럭션 VC라고도 하죠. 내지는 VCD 버추얼 컨스트럭션 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의 공간 안에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들 쉽게 말하면 도면, 빔 모델 어떤 그런 그 물리적 가상 공간 안에 도면과 빔 모델들이 다 집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을 합니다.
건축, 구조, 토목 많은 공정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들을 취합하기가 어려웠는데 한 가상 공간 안에서 모든 공간 모델, 3D 모델, 그 다음에 도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동별로 내지는 지상 지하, 그 다음에 본구조 경우 뭐 대부분 시공에서 필요한 뭐 가설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정별로, 그 다음에 데이터 계속 설계가 수정이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서 최종의 데이터로 올라올 수 있도록 버전별로 쌓이는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되고 집중되고 도면과 모델이 집중되는 환경이 CD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어떤 모델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가상 공간 안에서 3D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가상 공간 3D를 제공을 하죠. 그 안에 많은 협력 업체들이 도면을 업로드를 하고, 그러니까 업로드된 도면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코디네이션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통합 코디네이션 돼서 3D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향후 계획해야 되는, 시공해야 되는 도면들, 상세도, 샵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보고 문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들은 할 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좀 MEP가 설비가 모델은 아니고 도면이죠. 국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 도면도 현장을 쫓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모델까지 같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구현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상 공간을 협력업체에 제공을 하고, 협력업체는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도면들을 가상 공간에 올려놓고 직접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만약 문제가 되면 서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기한이라든지 중요도를 체크해가면서 누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업무 리스트들을 여기선 할 일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기능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그러니까 도면, 모델 이런 데이터가 액티비티랑 연결돼서 한 플랫폼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가상 시공, 프리콘 뭐 이런 것들이랑 상당히 유사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상 공간, 저희가 현장을 제공을 하면 그 현장에 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하듯이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협력사들이 같이 프리콘을 해 나가는 형식으로 CD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CD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최근까지 서버, 그 다음에 각자의 PC, 어쩌면 SD 메모리, 그다음에 그 이메일에 첨부 파일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들은 여기저기 무수히 데이터들이 좀 많은 버전을 갖고 좀 뿌려져 있어요. 출력물도 있고, PC 있는 것도 있고, 이메일에 각자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최종인지 항상 불안하죠. 진짜 최종 파일들이 PC에 산재되어 있지만 최종 평면들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일이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각자의 뷰어에서 각각 뷰어가 없으면 또 못 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하나 본다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트림블 커넥트 같이 그 클라우드 안에서 올라가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원소스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장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보다도 정말 큰 장점은 싱글 소스라는 거, 그게 믿을 만한 소스라는 거. 그런 믿을 만한 소스를 가지고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클라우드 CD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두 번째 어떤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니즈는 이제 코로나 때의 얘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회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줌 같은 것들. 같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게 원활한가 항상 줌 회의를 하면서도 이게 내 말이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어떤 이런 미로보드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보드를 저 오늘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보드들도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이런 보드들도 그때 많이 이제 같이 활용됐던 이런 것들이 그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까 빔 박스 보셨는데요. 빔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몇 년 전에 똑같은 시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빔 박스가 있네요. 빅룸이에요, 빅룸. 한때는 빔을 하면은 링 컨스트럭션이니 IPD니 해갖고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어. 근데 그 의사결정에는 빔이라는 가시화가 좋은 툴을 갖고 하면 정말 효율적이야 라고 빔을 이렇게 그 빔의 효용성을 강조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요즘은 조금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나 지방 프로젝트들 특히나 그러한데요. 많은 관계자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프로세스가, 이런 회의가. 우리가 회의가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말 한마디 하기 힘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좀 물어봐도 본사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회의들, 이거를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보는 것들을 동기식 어떤 업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기식 어떤 다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은 시간에 공유해서 군대처럼 다 집중해서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어떤 환경을 동기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기식이 과연 효율적인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효율적이었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를 드리면은 왼쪽은 동기식이라고 했지만 비동기식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일 게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슈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자. 그런 게 비동기식 어떤 업무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협업을 위한 어떤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그 클라우드에 서로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그 데이터가 반대로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같이 하지는 않아도 계속 언제든지 데이터가 나한테 와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우리 팀한테 활동된 데이터들 언제든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게 원활한 시간대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회의 때 참석했을 때 헛소리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때는 정확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비동기식으로 데이터를 하다 보면 충분히 내가 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고, 필요한 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동기식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어떤 협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더 시간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라고 해서 각광을 받는 게 어떤 이런 비동기식 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CD 이 환경에서 제안을 하는 것,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런 CD 환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빔 커넥트에서 그러면은 그런 협업을 어떻게 이뤄내고 있어를 저희 업무의 사례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도면에 대한 어떤 해석 부분들, 도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도면을 검토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트림블 커넥트에서는 할 일, 그런 기능으로 얘기를 해요. 투두. 이런 것들이 도면 검토에, 이런 것들에 물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가상 공간에서 내가 올렸던 도면을 갖고 검토를 하면, 내지는 모델을 검토하면, 뷰를 만들어가면서 도면을 검토해요. 예전 같으면은 개별적인 그 도면 체크를 하면서 여기 상단에 보시는 버블처럼 도면에 리비전을 달고 이런 것들을 이메일 작성하고 이런 사항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요약을 해서 해당 도면을 첨부해서 보내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중에는 어떤 공정회의를 할 때 엑셀 리스트에 쫙 정리를 하지만 이것 또한 매일 작성하는 시간 별개로 리스트를 누군가는 또 관리해야 되는 많은 어떤 연결되지 않은 도면과 어떤 그런 관리 리스트들이 연결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CD 환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가상 공간 안에 있는 모델과 도면을 가지고 이 뷰를 생성하고 그 뷰를 근거로 우리가 바로 그냥 할 일로 생성을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토스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뷰에다가 조금 더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측정, 그다음에 어떤 마크업, 스케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거든요. 전달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 편하게 어떤 내용들을 메모를 정해서 메모를 하고 해서 해당 담당자한테 할 일을 보내면 이 과정이 이제 어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를 하고 이게 처리가 문제가 있으면 또 새로운 버전의 도면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할 일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어렵게 도면을 통합 코디네이션 해야 되고 사람 불러다가 같이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이런 것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가 비대면 어떤 업무들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메일로 별개의 어떤 플랫폼으로 다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한 플랫폼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CD 솔루션들이 다 제공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업무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마감이 되면 특정 폴더로 특정 위치로 저장이 되는 것까지 그 저장되고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그 데이터가 다시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할 일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팀 단위로 무수히 많은 할 일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은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관리창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 과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엑셀에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야 돼요. 나한테 이메일이 오지 않는 것들은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CD에서는 CD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슈들, 모든 할 일들이 다 이 관리창 안에서 보여지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그 이슈가 가 있는지,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지, 중요도는 어떠한지, 이게 지금 종료는 됐는지, 좀 어떤 게 있는지 다 상황을 아주 투명하게 제공을 해요. 근데 이 또한 아주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죠. 아래 보시면은 사용자 필터에서 본인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지는 누군가 특정 대상만, 특정 팀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한테만 할당된 업무가 리스트가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시간 날 때 그래서 항상 이 프로파일 들어가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할당되는 업무는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알림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가긴 한데 항상 그래도 이 관리창에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 메일을 확인하듯이 나한테 할당된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보면 데이터들을, 업무들을 한 플랫폼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어디에 정체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협업의 툴 중에 하나는 아까 좀 전까지는 뷰를 생성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경험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이 문제가 발생할 거야를 찾아다녔지만 크래시 체크, 빔에서 많이 얘기하는 크래시 체크도 어떤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좋은 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크래시 체크 과거에는 이제 빔 매니저들이 모든 공정을 의미 없이 해서 수천 건, 수만 건의 크래시 체크들이 나와서 의미 없이 그 리스트를 받고 그냥 흘려보냈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팀별로, 개인별로 각자의 간섭 체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이라고 하면 내 건축 어떤 가상 공간 안에 소방 모델을 가져오서 체크를 하고, MEP가 그러니까 공조가 소방을 체크한다든지, 각자가 필요한 타 공정의 모델을, 타 공정의 버전을 체크를 해서, 유효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크래시 체크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체크는 사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의미 없는 간섭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간섭을 할 수 있도록 각자 팀별로, 개인별로 간섭을 운영하면 좋고요. 거기 만들어진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는 테스트라고 써 있는데 테스트 실행을 했을 때 나온 실행들이 많은 부분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으면 간섭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간섭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할 일을 만들듯이 이 간섭에서 간섭에 대한 상세 정보 중에서 할 일로 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뷰를 만들어서 이슈 할 일을 발생했던 것처럼 간섭에 의해서 나온 어떤 문제들, 인사이트를 가지고 검토 후에 이걸 가지고 할 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간섭 체크했던 그 대상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도면을 예전처럼 이메일 스케치하고 뭐하고 도면해서 스캔해서 이메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섭했던 이 정보를 그 사람한테 뷰를 보내는 거죠. 이 간섭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업무가 이메일 작성하고 뭐하고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악하는 데도 쉽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데이터를 받으면 또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죠. 도면이 업데이트 된다든지 모델이 업데이트 되면 다시 테스트를 재실행하고 재실행하면서 피드백 되면서 간섭이 해결되면 간섭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내용들은 다시 시스템에서 기록이 되고 백업이 되고 그런 근거 자료들과 어떤 뷰들은 항상 기록이 되면서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추적하고 이게 과거에 다시 해결됐지만 다시 돌려봐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추적 관리가 되더라, 유용하더라. 그렇게 그 협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참 좋더라라는 내용, 그러니까 제 어떤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또 생각했던 CD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많은 어떤 불확실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도면에 오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빔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오류 없는 어떤 설계 정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모델은 오류가 없을까? 도면은 오류가 없을까?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델은 오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해요.
그다음 그 모델이 또 현장에서 또 오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도 CD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 도면의 부정확함 때문에 빔이 이슈가 됐었고요. 빔에 대한 부분들이 또 현장과 맞는지 그 다음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렇고 현장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드론 스캔도 해서 스캔한 데이터를 모델과 측량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또 사후의 일이죠. 어쩜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이 시공이 됐다. 그걸 갖고 스캔을 해서 파일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것들도 이 안에서 다 모든 것들 제공을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사후의 어떤 일이죠. 그것 또한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도면을 하고 모델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AI 시공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예정된 공정에 대한 도면과 모델을 먼저 보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성 검토와 리스크를 먼저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는 건 어떤가. 그 다음에 시공이 된 이유라면 시공된 상태를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서 정밀하게 시공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어떤가. 이제 가상 공간 아까 얘기했었는데 현실에서의 AR 이제 매핑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고요. 역타 공정을 저희가 현장에서 AR로 검증하고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좀 이따 그 AR 관련돼서는 좀 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도면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도면 갖고 우리가 많은 어떤 뭐 잘 작성이 됐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저희 검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빔 모델 가지고 그 도면 갖고 모델을 작성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도면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모델에서 보여요. 그래서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단순 설계, 그러니까 어떤 객체 기반의 설계 오류들이 한 18% 됐던 것들이 모델에서 나왔던 설계 검토 사항들을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업데이트해 가는 것 중에서 0.5%까지 이러면서 현장으로 전달됐을 어떤 리스크들이 많은 리스크들이 여기서 해결이 됐겠죠. 그다음에 그런 리스트들이 해결되는 어떤 과정들, 관리 창들 이렇게 해서 먼저 도면에 대한 리스크들을 빔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거된 도면과 모델은 현장에 또 어떻게 갖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빔 모델 아까 가상 공간에서 코디네이션하고 하는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현실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 왔을 때 코디네이션이 또 좀 되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현장 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델과 현장을 어떻게 증강시켜야 되느냐. 저희가 현장이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그 예전 버전이라 아직 많이 현장에서 토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데요. 거기 향후에 이제 어떤 흑막이라든지 흑막 이후에 그 역타에서 들어야 되는 공정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공정별로 지금 이후 바로 도래해야 할 공정에 대한 모델을 보는 AR로 보시는 어떤 사진입니다. 동영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동영상을 좀 보실까요? 가상 공간과 현실을 매칭시킨다는 거는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에 보면은
QR 마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모델에도 그런 기준점을 갖고 그 상호 두 공간의 기준점을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현장에 증강을 시키게 되는데요. 현장에 지금 파일을 받고 있는데요. 파일을 받고 있는데 파일 그 시공이 제 위치에 시공이 됐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이제 파일을 박아 나가야 되는데 향후에 이제 박아 나가야 되는 그 공정 그쪽에 준비는 돼 있는지 이런 AI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시공에 대한 리스크 예측들을 가지고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다음 공정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사례에서는 어떤 도면 매칭이 잘 돼 있어 좀 잘 나온 사례인데요. 뒤에 본 구조가 좀 지금 철골이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회색으로 매칭이 잘 돼서 잘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후 공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 지하 3층 바닥이 됐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에 기준 먹줄을 매기죠. 그런 것 같이 도면을 현장에서 증강시킬 수가 있어요. 도면에 현장에서 우리가 꿈꾸던 어떤 1:1 도면을 현장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후에 어떤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다음 어떤 지하 2층 바닥이 들어온 것, 바닥이 시공됐다는 전제하에 지금 또 다시 다음 2층에 대한 어떤 그 도면이 매핑되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모델이 들어와도 되죠. 그 다음에 도면이 들어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들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확대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AR 시공까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컨스트럭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은 현장이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좀 현장에 그 콘크리트를 레디믹스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뭐 하는 뭐 쌓는지 데이터를 쌓는지 볼 정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데이터들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협업 이런 것들이 아니어져서 각자의 사일로에 협업이 되지 않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쌓여서 잘 모르던 데이터들이 결국은 현장에 문제가 됐을 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 오늘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많은 그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많은 채널로 데이터들이 중복으로 발생되고 그 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뷰어, 우리가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의한 비효율성, 비용 이런 것들이 CD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집중이 되면 그걸 갖고 서로 협업을 하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보다는 누구나 나도 이제 이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 현장 이 프로젝트에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라는 마인드를 갖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많은 어떤 별도의 투자 없이도 내가 로그인만 하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CD라는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됐을 때 데이터 중복, 투명성, 협업의 강화, 비용의 절약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CD를 얻는 거 그죠? 협업 강화하고 투명한 데이터의 투명성, 오류 중복된 오류, 그로 인한 오시공들,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빔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많은 투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CD를 이해하면 많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저희가 쉽게 지금이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D를 운영을 하려면 좀 고려 사항들이 좀 있어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목표가 좀 명확해야 돼요. 모두 프로젝트에서 또 CD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또 자신있게 얘기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지를 좀 생각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어떤 얘기,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롤 구분, 롤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도 CD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 CD를 얘기할 때 많이 또 따라다니는 게 최근에 ISO 19650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IS 19650이 곧 CD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CD 안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정립한 거를 IS 19650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 데이터 정리 방안이라든지 문서 정리 뭐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협업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한테 맞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안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죠. 저는 보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런 기존에 나온 솔루션을 조금 믿는 측면인데 그래도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CD 어렵지는 않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한 플랫폼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자사의 어떤 플랫폼과 연결된 어떤 백업 그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백업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CD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다 보니까 일부 현장에서는 통신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그런 현장의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CD가 맞는 건지 확인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시면 아까 어떤 그런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제가 그 CD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CD가 뭔지, 왜 필요한지, 그 효과는 뭔지,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투명해지잖아요. 작업 뭐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투명해지다 보니까, 과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할지, 투명해지니까 좋아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바깥으로 노출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지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Q&A 창 지금 Q&A 열어보고 창, 있는데 예, Q&A 창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잠시만 사회자님 좀 질문 예. 다시 한번 예. 질문은 네. 과연 이게 이제 투명하다 보니까 이 투명한 거를 사용자들이 과연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거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아까 빔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게 잠시만요. 네. 네. 빔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확산이 돼야 될 필요들, 그 다음에 경험이 좀, 공유화돼, 그러니까 경험이 좀 내재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세스가 좀 아직 다 우리 현업을 해결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백업 되더라도 우리는 도장이 찍힌 문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관과 함께 같이 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긴 한데
실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좋아하는 분들이 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과제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해결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Q&A 질문 좀 받아보겠는데요.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이종훈님 질문 보겠습니다. 이종훈님이 남긴 질문인데요. 한국 및 중국, 홍콩 등의 해외 시스템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제가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가고 그냥 네. 검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오늘 CD의 전부를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많은 부분들 더 계속 검증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직 해외에 적용은 없는데 이런 CD 환경 그다음에 IS19650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것들 준비하는 부분들이 해외에 대한 부분 배려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거리 있을 때 협업의 원활한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CD 해외 프로젝트 CD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CD에 오늘 얘기 드렸던 트림블 커넥트 네. 말고 다른 시스템이라고 다른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그 솔루션들이 있어요. 저희도 가리지 않고 많은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현장에서는 트림블 커넥트가 참 유용하게 쓰였지만 많은 솔루션들을 쓸 수가 있는데 특정 어떤 솔루션에서는 설계단에서 조금 편한 솔루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조금 더 조금 부담이 덜한 솔루션도 네. 있었고 비용 생각해야 되니까요. CD가 제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이게 돈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활용할 때 프로젝트 그리고 그 해외를 얘기하셨으니까 해외에 많은 솔루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솔루션이 있을 테니까 그쪽 것도 좀 활용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몇 개의 다수를 좀 검토해 봤고요. 그 중에 지금 이런 사례를 조금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보여드린 게 트림블 커넥트 였습니다. 예. 네, 트림블 커넥트로 이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은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자사 환경에 맞는 환경에 맞는 시스템이어야 되고 또 가성비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젝트에도 맞아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이민수님 질문인데요. 예, 회사에서 공통 데이터 환경을 최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고려해야 사항들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한테 맞는 건지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통 환경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 협업 툴이잖아요. 협업 툴에 모두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 자사의 어떤 형태로 또 남고 내줘야 되고 데이터가 백업돼야 되는지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는데요. 호방건설의 CD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해외 프로젝트 정상무님 질문인데요.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CD가 매우 보편적으로 도입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도입 구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들 활용 기업들은 프로젝트 통합관리 측면에서 어떤 강점을 주목하여 도입 활용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뭐 다른 기업 얘기도 물어본 것 다른 같은데. 기업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보충률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네. 해외는 예,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외 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타사에서도 예. 이런 CD2를 지금 많이 예, 아,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국내에서도 지금 CD 활용하고 있는데 호방건설 말고도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호방건설이 아, 선도적. 가장 예,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는. 네, 잘 사용하고 네네네.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다음은 그 이승호님 질문인데요. 데이터 최적화 및 경량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요? 또한 특정 뷰어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네요. 제가 CD를 하면서 네. 조금 느꼈던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최적화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CD에 올라갈 때 많은 솔루션들이 어떤 걸 제공하냐면 데이터 자체 뭐 많이 데이터 잡는 것들이 이제 3D겠죠. 데이터가 올라갈 때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가 예. 했던 데이터들은 오히려 PC 안에서 그 저작 도구 안에서 모델을 운영하는 것보다 CD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빠르고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적화돼서 아예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CD들이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제한을 그냥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최적화가 어떤 용량 문제라고 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적화, 그다음에 다른 측면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건지 제가 좀 경량화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뷰어 또한 CD는 모든 뷰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예, 거의 모든 뷰어. 제가 네. 하나 안 되는 게 이제 한글 빼고는 이제 한글. 거의 모든 뷰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뷰어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예. 네, 클라우드 환경이라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윤성원님 질문인데요. CD가 중요하지만 CD로 공통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공통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통은 하나여야 하는데 두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CD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게 두 개가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CD가 아니야. 너무 어려웠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네. 잘 해석해보고. 네, 요거는 저희가 네. 나중에 답변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홍평랑님 질문인데요. 건설사에서 CD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사 및 현장 직원, 협력업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현실적으로 협력업체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제가 이제 예. CD를 고민하면서 가장 이제 그 고려했던 중에 하나가 협업이니까 네. 이런 부분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상당히 컸고요. 그러기 위해서 CD가 구현되기 위해서 CD를 어떻게 하자는 호반 기준에 CD 기준의 빔 가이드를 최근에 올 초에 그거 봤어요. 저도 기사에서. 네네. 그런 거를 협력사한테 배포해서 교육 자료로 그다음에 활용 가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CD를 하다 보니까 CD에 올라가야 되는 데이터의 어떤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이렇게 작성되면 공동주택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 특이성도 있고 하니 데이터가 어떻게 작성이 돼야 CD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 하는 빔 데이터 작성 가이드가 파트 1에 있고요. 그 데이터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협업의 과정들은 어떻게 하면 협업이 잘 돼. 이렇게 협업하자라는 가이드가 가이드로 저희가 협력사한테 배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협력사와의 교육,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기준,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올해 초에 CD 기반의 빔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협력업체 아니면 안 주신다고? 그렇죠. 이게 호반 기준이기는 해서 조심스러운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반 이제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만든 거다 보니까 저 혼자 결정을 못 하고 네.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리고 뭐 아직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업데이트가 좀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인식이 좀 같이 할 때 언제든지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그때가 오면 공유할 생각이 있고요. 사실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공유하고자 했었는데 이런저런 관계에서 이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조금 좀 미뤄지고 있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간 공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문주옥님의 질문입니다. 기업에서 CD를 운영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오류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류나 애로사항. CD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 그런 것들이 아까 빔 데이터가 어떻게 작성이 돼야 돼?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빔 데이터 작성에 대한 약간의 고려사항이 모든 솔루션을 제가 다 검증한 건 아닌데 솔루션의 어떤 특성을 좀 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 그러니까 저작 도구 특유의 어떤 IFC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통 포맷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저 약간 그 제작 툴과 공유 플랫폼 사이에서 최적화되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어떤 오류들이 좀 발견한 게 있고요. 그런 걸 해결하고자 그 빔 가이드북에 빔 파트 1에서 빔 데이터 작성 기준을 그런데 저희가 발견됐던 에러들은 그런 데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책으로 거기에다 실어놨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들이 워낙 많아서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요거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지금 호반건설 CD 활용 준비 및 정착화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고, 어떠한 허들이 있었나요? 이혜리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CD 활용 준비는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호반이 빔을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되진 않았는데, 빔을 시작하면서 CD는 거의 바로 준비를 했고요. CD를 하기 위해서 사전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검증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범 프로젝트 검증하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CD로 옮기고 CD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또 피드백해가고 나오는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시작은 한 2년 전부터 그런 기억을 갖고 했었지만 시범 프로젝트 때부터 저희가 최근에 빔 가이드, CD 기반의 빔 가이드 나온 데까지는 한 1년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검증하고자 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결정이 돼갔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결과를 다시 또 저희 CD 기준, 빔 가이드 기준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막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 많은 내용을 다 담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 한마디로 해서 좀 짧게나마 요약 정리를 해주신다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요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CD 정의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산업에서 좀 데이터가 날로 증가하고 뭐 처리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 콘크리트가 쌓이는 건지 데이터가 쌓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협업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촉진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집중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소스, 싱글 소스
확실한 소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을 해서 건설 현장에서 오류 없이 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CD이고, CD는 를 활용했을 땐 그런 어떤 효과를 볼 거다. 예, 그렇게 좀 어렵지만, 예, 해야 될 말은 많지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방건설의 CDE 활용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력 파트너인 빌딩 포인트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경품 추첨의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신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또 질문사항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이어서 5월 17일에는 AR, MR을 활용한 공장 사전 제작 제품 품질 검수 사례라는 제목으로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저희 CNGTV에서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